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오늘은 사연을 바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2살의 여자입니다. 평범한 인생을 줄고 살아왔는데 누구보다 평범치 않은 결혼 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들려드릴 결혼 이야기는 시댁도 돈 문제도 아닌 다른 큰 사건입니다. 지난 일이긴 하지만 컴퓨터 앞에 앉아 글을 쓰려니 양손이 부들부들 떨리네요. 사연을 말하기에 앞서 제 이야기는 어디에서 듣지 못한 반전 스릴러 영화를 보는 기분이 들 만큼 소름이 끼치는 이야기임을 말씀드립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후회 없이 엄청 재밌다고 느끼실 거예요. 그럼 제 사연을 써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살아온 배경은 지극히 평범해서 따로 설명하지 않을게요. 저는 대학 졸업 후 중소기업에서 적당한 월급을 받으며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남들은 경력 채우고 자격증을 따서 대기업으로 이직하려고 도전하는데 저는 일찌감치 대기업의 꿈을 접고 지금 다니는 회사만으로도 감사하며 살기로 하고 나름 만족하며 지냈어요. 그렇게 고민 하나 없이 살고 있었는데 저에게 부담스러울 만큼 완벽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과 처음 만나게 된 건 회식 자리를 가졌던 한 식당이었어요. 저희 회사 직원들이 모여 고기와 술을 먹고 있었는데 맞은편 테이블에서 그 남자와 동료들이 마찬가지로 고기와 술을 먹고 있었죠. 그쪽 테이블 남자들이 다들 훤칠하고 미남이어서 저희 회사 여직원들은 뒤를 돌아보며 자주 응시했답니다. 저의 시선도 자꾸 그쪽으로 가서 그 남자와 자주 눈을 마주쳤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저와 눈을 자주 마주친 남자가 저희 테이블 쪽으로 걸어오는 거예요. 저희 여직원들은 하나같이 호들갑을 떨며 어떻게 이쪽으로 온다 하고 복화술을 했답니다. 이윽고 그 남자는 제 옆에 앉았어요. 그리고 명함을 주며 말하더군요. 우리 눈 마주친 거 10번인 거 아세요? 이 정도면 서로 통성명은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전 정우성이라고 합니다. 놀라지 마세요. 본명이니까요. 부모님이 제 이름을 정우성이라고 지어서 평생 난감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와 동료들은 그 남자의 이름을 듣고 얼마나 많이 웃었던지 배꼽이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의 외모가 출중해서 이름값 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실컷 웃고 제 이름을 알려주었습니다. 박지은이에요. 덕분에 많이 웃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을 그렇게 많이 마주쳤나요? 에이, 지은 씨도 느끼셨잖아요. 저는 지은 씨한테 호감이 있어서 계속 봤어요. 지은 씨도 저와 같은 마음이시면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와, 완전 선수네. 이렇게 따낸 여자 전화번호가 몇 개나 돼요? 제가 놀라며 말하자 우성 씨는 평생 공부만 하고 살다가 대기업에 간신히 취직해서 대기업의 노예로 일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전 주말도 없이 일만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여자 전화번호를 물은 건 제 평생 처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지은 씨, 전화번호 좀 가르쳐 주세요. 나중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저는 분위기가 워낙 좋기도 했고 우성 씨가 마음에 들기도 했으니 바로 제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우성 씨가 저녁을 같이 하자고 연락이 왔어요. 저는 한번 튕겼다가 제발 만나달라며 애원하는 그의 꿰매 넘어가 그날 저녁 함께하기로 했답니다. 장소는 우성 씨 직장 앞에 있는 참치 횟집이었어요. 그는 저보다 늦게 퇴근하기 때문에 빨리 만나려면 자기 회사 앞에서 만나면 좋겠다며 어리광을 부렸네요. 그래서 저는 퇴근하자마자 10분 남짓한 우성 씨 회사 앞까지 걸어갔고 조금 기다리자 회사에서 나오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었답니다. 지우 씨! 많이 기다렸어요? 아니에요. 저도 방금 왔어요. 그런데 대기업 다니시면서 칼퇴근하시나 봐요? 제가 듣기로는 허구한 날 야근한다고 하던데. 저도 처음에는 그랬죠. 그런데 지금 4년차가 되다 보니 후배들이 있어서 먼저 퇴근하고 있네요. 물론 바쁜 일이 있으면 야근해야죠. 우리 일 얘기는 그만하고 어서 맛있는 참치나 먹으러 갑시다. 그렇게 저희는 1인당 8만 원 하는 참치집으로 들어갔고 원 없이 회를 먹으며 배를 채웠습니다. 게다가 술까지 곁들여서 둘 다 얼큰하게 취했네요. 집에 가는 길은 우성 씨가 데려다줘서 기분 좋게 걸었고 헤어지기 전에 잠시 벤치에 앉아 대화를 나누었답니다. 지은 씨, 우리 사귀어 보는 게 어떨까요? 네? 오늘 처음 밥 먹었는데 벌써 그렇게 들이대는 거예요? 조금 부담스러운데. 저는 처음 지은 씨를 봤을 때 결혼할 여자라는 걸 느꼈어요. 진심으로요.
그래서 말인데, 우리 결혼을 전제로 만나보는 게 어떨까요? 전 가벼운 만남 따윈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참치회를 아무에게나 사줄 만큼 부자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 마음 받아주세요. 딱 2번 만났는데 결혼 전제로 만나자는 말을 할 정도로 제가 마음에 든다니 기분이 좋긴 했어요. 그런데 너무 서두르는 감이 있어 생각해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도 우성 씨는 끝까지 저와 결혼할 여자가 분명하다며 대쉬했고, 제가 받아줄 때까지 100번, 1000번 고백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전 우성 씨가 제가 만나왔던 그저 그런 남자들과는 많이 다르다는 걸 느끼게 되었어요. 게다가 외모도 훤칠하고 대기업을 다니고 있어 1등 신랑감이라는 생각마저 들었네요. 또 저를 그렇게 좋아해주는 사람이 다신 없을 것 같은 마음과 우성 씨를 좋아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자 그 사람의 고백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연인이 된 저희는 매일 퇴근하면 우성 씨 회사 앞에서 만나 데이트를 즐겼어요. 만날 때마다 매력 한 가지 이상이 늘어나 보이는 콩깍지까지 씌워져 그에게 푹 빠졌답니다. 연애 기간이 1년이 넘어갈 때쯤 우성 씨가 이전에 결혼 전제로 만나자는 말처럼 저에게 결혼하자고 프로포즈했고, 저도 마음의 준비가 된 터라 프로포즈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우성 씨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돈을 모았는지 서울에 있는 신혼집을 마련했고, 지옥철을 타고 출퇴근하던 저는 걸어서 회사에 다닐 수 있게 되었네요. 남편이 된 우성 씨는 결혼 후 책임감이 생겼는지 매일같이 야근하고 늦은 밤에 퇴근했어요. 하지만 신혼생활을 즐기고 싶었던 저는 적당히 벌어도 괜찮으니 되도록 야근을 하지 말라고 일러주었네요. 그래도 남편은 계속 바쁜 회사 생활을 이어갔고, 얼마 뒤에는 보너스를 받았다며 목돈을 저에게 주며 명품 가방이라도 하나 사라고 하더군요. 저는 평생 명품 같은 걸 사본 적이 없어 남편이 피땀 흘려 벌어온 돈을 그대로 저금했고, 나중에 아이를 가지게 되면 그때 쓰기로 마음먹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저에게 청천벽력 같은 말을 전했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저는 큰 걱정이 앞섰네요. 여보, 나 회사 그만두고 사업할까 하는데 당신 생각은 어때? 뭐? 사업? 당신 직장이 얼마나 좋은데 그런 생각을 해. 거긴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건 물론이고 평생 직장으로 최고잖아. 그런데 사업을 하겠다니 무슨 소리야? 나도 알지. 우리 회사가 최고로 좋은 건. 그런데 월급만큼 많이 부려먹어. 아니, 그 이상으로 일을 한다고. 그리고 사업 생각은 예전부터 하고 있었어. 나랑 같은 팀 과장님이랑 동업하기로 오래전부터 입을 맞췄거든. 그 과장님 능력이 대단한 분이라 사업이 망할 일은 없을 거야. 그러니까 허락해줘. 하지만 저는 반대했습니다. 남편이 다니는 직장은 대한민국에서 손가락에 꼽히는 대기업의 연봉도 보너스까지 더하면 억대가 넘어갔거든요. 그렇게 안정적이고 좋은 회사를 관두면 나중에 분명 후회할 게 뻔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남편은 퇴사 문제로 한 달 내내 말씨름을 했고 서로에게 실망까지 했어요. 그러다 남편이 도저히 안 되겠는지 저를 밖으로 불러 동업할 회사 선배를 만나게 해주었답니다. 그분은 굉장히 침착하고 현실적인 사람이었어요. 제가 퇴사를 반대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하더니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사업 계획서였죠. 제가 그걸 본다고 뭘 알겠냐마는 얼마나 꼼꼼하고 완벽한지 흠잡을 데가 없는 것 같았어요. 하려고 하는 사업이 회사에서 하던 일과 다르지 않아 실패할 일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재수씨, 저희가 허울 좋은 사업을 하려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하는 일을 그대로 하려는 것뿐이에요. 회사에서 실적을 내면 저희에게 주는 인센티브는 고작 1%에서 3%가 전부예요. 그런데 직접 사업체를 운영하며 실적을 내면 어떨까요? 인센티브는 10배, 아니 20배가 넘는 돈을 가져갈 수 있다고요. 재수씨가 반대하는 이유는 저도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독립해서 사업하면 지금과 비교도 안 되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저와 우성이를 믿어주세요.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제가 콧바뜨리는 소리를 할 수 없겠더라고요. 결국 그 자리에서 남편의 사업을 허락했고 믿고 응원해주기로 했답니다. 그렇게 남편은 다니던 대기업을 퇴직하고 사업장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회사를 운영하기 전 찾아가서 청소라도 도와주려고 했는데 남편이 사람을 고용해 치웠다며 저에게 사무실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저기요, 회사 시작하기 전에 고사라도 지내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돼지머리랑 음식 준비할 테니까 언제 오픈하는지 알려줘. 그러고 보니까 사무실 위치도 모르고 있었네. 에이, 무슨 고사야. 요즘 그런 거 하는 사람도 없고 우린 미신 같은 거 안 믿어서 고사 같은 건 할 생각이 없어.
그리고 지금 사무실은 임시 사무실이라 당신을 초대하기가 좀 그래. 많이 허접해 보이거든. 나중에 넓은 데로 이전하면 그때 초대할게. 그이는 회사 사무실이 너무 비좁고 어지럽다며 제대로 된 사무실을 차릴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대로 자리 잡을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답니다. 그리고 남편은 매일 새벽에 퇴근했다가 오후쯤에 출근하는 생활을 했어요. 아무래도 거래처 사람들에게 대접해야 할 일이 많다며 술을 매일같이 마셔야 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남편 몸이 망가질 것 같아 걱정되었지만 당분간은 이런 생활을 해야 하고 제대로 자리 잡으면 공무원처럼 칼퇴근하겠다는 그를 믿고 걱정을 덜었답니다. 그런데 사업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돈다발을 들고 왔어요. 자기야, 이게 다 뭐야? 당신 사업이 그렇게 잘 돼? 현금 몽출을 받아본 건 내 생애 처음 있는 일이야. 사업이 잘 되고 있어. 내가 매일 밤마다 거래처 뚫으려고 대접하는 거 알지? 백발백중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니 앞으로 먹고 살 걱정은 필요 없다고. 그리고 당신 말이야, 회사 그만두는 게 어때? 내가 충분히 잘 버니까 돈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 아니야, 내 나이가 몇인데 벌써 회사를 관둬. 일도 힘들지 않고 그만두면 심심해서 안 될 것 같아. 나중에 애기 낳으면 그때 그만둘게. 그렇게 저는 남편의 배려를 행복으로 느꼈고 사업을 반대한 날들을 후회했답니다. 그리고 그이의 야행성 회사 생활은 계속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남편 사무실에 가봐야겠다고 했더니 그이는 며칠 뒤 사무실을 옮긴다며 그때 초대하겠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날을 기다렸다가 남편과 남편 선배가 자리 잡은 사무실에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사무실은 널찍하고 깔끔했어요. 남녀 직원이 10명이나 있었고 다들 분주하게 일하고 있어 구석에 조용히 점심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제가 싸온 도시락으로 직원들에게 조촐하게 대접했고 제 남편을 잘 부탁한다는 인사를 드렸답니다. 그제야 남편이 사업을 잘하고 있다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저기 대단하네. 이렇게 많은 인재들을 모시고 사업을 하는 거 보니까 내 마음이 놓인다. 남편이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야 안심이 되세요? 당신 남편이 잘 나가는 사업가라는 걸 눈으로 보니까 매일 왜 늦게까지 야근하고 술 마시고 들어가는지 알겠지? 그러니까 앞으로는 걱정 붙들어 매라고. 그렇게 남편 회사 사람들과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여러 대화를 나누고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몇 주 뒤, 저는 월차를 쓰고 남편에게 보양식을 해주기로 하고 그이가 자고 있는 낮 시간에 사골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 뒤, 사골 국물이 뽀얗게 나오자 남편을 깨워 먹이려고 하는데 많이 힘들었는지 쉽게 일어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자게 내버려 두려는데 남편 핸드폰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른 의심이 드는 건 아니었고 그냥 어떤 사람들과 연락을 주고받는지 궁금해서 남편 핸드폰을 가지고 주방으로 나왔어요. 남편의 핸드폰 비밀번호는 쉽게 풀 수 있었습니다. 현관 비밀번호와 똑같더라고요. 저는 통화 목록과 카톡 메시지들을 차례대로 확인했어요. 그런데 조금 밑으로 내려가자 여자로 보이는 사람이 남편과 나눈 대화가 보였답니다. 짧은 대화였는데 여자가 오빠, 오늘도 못 봐? 보고 싶어 죽겠어. 라고 보냈고 남편이 오늘은 안 되고 내일 보자. 거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라고 대답한 내용의 글을 확인했어요. 그걸 보는 순간 머리가 띵했어요.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바람을 피우는 건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아 참을 수가 없었어요. 당장 남편을 깨워 딱이라도 날리고 싶었죠. 하지만 이것 가지고는 증거가 부족해 보여 현장을 잡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혼할지 말지는 그때 가서 생각하기로 하고 말이죠. 이윽고 잠에서 깨어난 남편에게 아무렇지 않게 사골국과 손수 만든 반찬들로 밥을 차려주었어요. 속에선 열불이 나는데 억지로 그렇게 했죠. 그리고 몇 시간 뒤 남편이 출근한다고 집을 나섰고 저는 그이의 뒤를 쫓아 미행하기 시작했답니다. 남편은 오늘도 거래처 사장과 술을 마실 계획이라며 택시를 타더라고요. 전 뒤이어 오는 택시를 타고 뒤를 쫓아갔습니다. 20분 정도 달리더니 어떤 상가를 향하더군요. 그런데 어디로 들어갔는지 놓쳐버려서 발만 동동 구르고 말았답니다. 하지만 이대로 집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 상가들 입구를 들여다보이는 카페에 들어가 잠복을 시작했어요. 해가 지고 저녁 시간이 지날 때까지 남편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았답니다. 거의 포기하고 돌아가려는 순간 남편이 상간녀로 보이는 여자와 상가에서 나오더라고요. 저는 떨리는 몸을 억지로 일으켜 현장을 잡으려고 있는 힘껏 뛰어갔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딱 걸렸어. 이 여자 누구야? 바람 피우고 있던 거지? 저기야, 여긴 어떻게... 현장을 잡히니까 말까지 더듬네? 사업한다고 돈 좀 만지더니 다른 여자 만날 이유가 생겼나 봐. 이 나쁜 자식아. 그러자 남편은 당황한 얼굴로 손사래를 쳤습니다. 자기야, 아니야. 바람이라니. 절대 그런 거 아니야. 이 여자는 그러니까 룸사롱에서 일하는 여자야. 내가 거래처 사장들 술 대접하는 건 알고 있지? 그 대접을 대부분 이 아가씨가 일하는 룸사롱에서 하는 거라고. 그래서 오늘 미리 만나서 이따가 거래가 성사되도록 잘 좀 도와달라고 부탁하러 온 거야. 아이씨고, 지금 그 말을 나더러 믿으라는 거니? 사업을 하더니 말만 늘었네. 솔직하게 말해. 난 바람난 인간이랑 같이 못 사니까 당장 진실을 말하라고. 제가 공격적으로 나가자 상간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 오빠 마누라 엄청 터프하네? 그런데 언니, 이 오빠 말이 맞아요. 저희는 일적으로 만난 사이예요. 오빠랑은 아무런 사이도 아니라고요. 그걸 어떻게 믿어? 그리고 룸에서 일하는 여자라면 바람 피우기 더 쉽지 않겠어? 내 말이 맞지. 지금 상황도 딱 그렇잖아. 술집 오픈 시간 전부터 와서 이 여자랑 무슨 짓거리 하고 나온 거냐고. 제 따발총 같은 공격을 받자 상간녀가 담배를 입에 물었습니다. 아, 진짜... 술집에서 일한다고 그렇게 막말해도 돼요? 그리고 언니 남편은 제 스타일도 아니니까 헛다리 짚지 마세요. 웃기는 소리 하네. 술집년이 아무 남자한테나 꼬리치는 걸 내가 모를 줄 알아? 돈 많은 남자 잡아서 신분 상승 노리는 걸 모를 줄 아냐고. 그렇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남편과 상간녀에게 막말하는데 남편과 동업하고 있는 선배가 방금 남편이 나온 건물에서 나오더라고요. 재수씨, 오해예요. 오해란 말입니다. 저와 우성이가 같이 찾아와서 영업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었어요. 오늘 만나는 거래처 사장이 이 거물급이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대접하려고 미리 세팅하고 있던 겁니다. 그 순간 뭐가 잘못한 기분이 들었어요. 세 사람이 같이 있던 걸로 봐서는 남편이 바람을 피운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하지만 확실히 하기 위해 세팅한 걸 보여달라고 말했답니다. 이윽고 룸사롱으로 들어가 거래처 사장을 대접할 방을 확인한 저는 그제야 오해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니, 바람은 피우지 않았지만 룸사롱에 오는 게 잘한 일은 아니어서 남편과 선배에게 따지듯 물었습니다. 아니, 이게 당신이 말한 사업이야? 술집에서 여자 끼고 술 처먹으면서 계약 따내는 게 사업이냐고. 내가 모르면 모르겠지만 이렇게 안 이상 당신이 이런 데 다니는 걸 두 눈 뜨고 못 보겠어. 이렇게 일할 거면 차라리 다시 회사로 들어가란 말이야. 제가 흥분하자 남편과 선배는 고민하는 얼굴로 마주보더니 입을 열더군요. 우성아, 재수씨 말이 맞다. 우리 이렇게 접대 그만하고 실력으로 승부 보자. 알겠어요. 저도 아내 몰래 이런 거 다니는 게 마음에 걸렸는데 이 짓거리 이제 그만합시다. 괜히 아내한테 바람 피운다는 의심받는 거 참기 힘드네요. 자기야, 이제 다신 이런 곳 오지 않을게. 내가 약속할게.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줘. 저는 상황이 정리된 것 같아 그이의 말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좋아. 비즈니스 때문이라니까 지난날은 눈 감고 넘어가 줄게. 대신 앞으로 한 번만 더 이런 곳 왔다간 가만 안 둬. 당연하지. 나한테 사업보다 당신이 더 소중해. 진심이야. 그렇게 마무리가 되는가 싶었는데 룸사롱 여자가 저에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언니, 아까 저한테 막말한 건 어떻게 하실 거죠? 술집 여자가 돈 많은 남자 꼬셔서 신분 상승을 노린다고요? 그리고 술집년이라 바람 피우기 쉬웠을 거라고요? 내가 아무리 술 따르는 일을 하지만 면전에 대고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그건 내가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아까는 흥분하는 바람에 아무 말이 막 나왔어요. 그러자 여자는 담배 연기를 제 얼굴에 뿜어대며 대답했습니다. 됐어요. 사과 받았으니까 그만 가봐요. 앞으로 볼 일이 없을 테니까 똥 밟았다고 생각하죠. 저는 맞받아치고 싶었지만 더 일을 키우고 싶지 않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에 들어온 남편에게 다시 룸사롱에 가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게 했어요. 난 허튼 말 안 해. 다시 그런 데 가면 무조건 이혼이야. 알겠어? 그럼. 앞으로 절대 가지 않을게. 아까 선배랑 얘기했는데 이제 접대 같은 거 안 하기로 했어. 실력으로만 승부 보기로 했다고. 그렇게 저는 남편이 외도했다는 오해를 풀었고 다신 그런 곳에 가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과 각방을 쓰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바람이 아니어도 불결한 마음이 바로 씻기지 않아 그의 옆에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남편은 실종일관 미안해하며 저를 달랬는데 쉽게 마음이 풀리지 않아 조금 거리를 두었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9시에 출근하고 6시에 퇴근하는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왔어요. 더는 술 대접을 하지 않으니 예전과 같은 아침형 인간으로 지내더라고요. 물론 일이 바빠서 야근하는 날이 덜어 있었지만 술 냄새를 풍기지 않고 집에 들어왔어요. 각방을 쓴 지 한 달이 되자 저는 남편이 깊이 반성하는 것 같아 마음을 풀기로 했어요. 인터넷에 알아보니 룸사롱에 놀러 가는 사람도 있지만 비즈니스로 가는 사람들이 덜어 있다고 해서 남편의 상황을 10분 이해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퇴근하자마자 야근하고 있는 남편을 위해 집에서 도시락을 쌌답니다. 남편과 선배, 직원들까지 배불리 먹을 수 있을 만큼 많은 양의 음식을 바리바리 싸서 그이의 사무실을 향했어요. 이윽고 높은 빌딩 앞에서 택시에 내린 저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비로 보이는 아저씨가 어떻게 왔느냐고 물으면서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아저씨, 저는 7층에 있는 파워 상사에 가려고 왔어요. 거기가 제 남편 회사거든요. 그러자 경비 아저씨는 머리를 갸웃거리시더니 그 회사 진작에 망했는데요. 여기 들어온 지 한 달 조금 넘자마자 사무실을 뺐어요. 그래서 7층은 디자인 회사가 들어와 있는걸요. 라고 황당한 대답을 했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럴 리가 없다며 7층에 올라가 보겠다고 하자 경비 아저씨가 동행하겠다고 하며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경비 아저씨 말대로 남편의 회사는 사라졌고 이름 모를 디자인 회사가 들어서 있었어요. 그 안을 살펴봤는데 역시나 다른 사장과 직원들이 일하고 있었답니다. 저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사업이 망해서 저에게 말하지 못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 매달, 아니 거의 매주 돈다발을 들고 오는 남편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사무실을 더 큰 곳으로 옮긴 건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전화해서 어디냐고 물었더니 사무실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혹시 사무실 이사했느냐고 묻자 그게 무슨 말이냐며 지금 사무실이 무척이나 마음에 든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남편이 또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 이번에도 그이의 뒤를 캐보기로 작정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뭘 하면서 돈을 버는 건지 제 두 눈으로 확인할 생각이었죠. 일단 집으로 돌아가고 다음날 월차를 내고 알아보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무거운 도시락을 들고 다시 택시를 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과 선배가 상가 안으로 들어가는 걸 목격했어요. 지난번 룸사롱이 있는 건물이 아니어서 내심 다행이다 싶긴 했지만 도대체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지 당장 확인하려고 그 상가 앞까지 걸어갔답니다. 그런데 그 상가는 전체가 술집이었어요. 2층, 3층은 호프집이었고 지하에 룸사롱으로 보이는 술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호프집을 샅샅이 뒤져 남편과 선배가 없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순간 깨달았죠. 남편이 어디서 사업을 하든 간에 룸사롱을 다니는 건 여전하다는 걸 말이죠. 결국 분노가 치밀고 눈이 뒤집혀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이윽고 웨이터로 보이는 사람이 일행이 있냐고 묻더군요.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무슨 룸사롱에 여자가 왔는데 아무렇지 않게 손님으로 보는 게 우스웠어요. 저야 이런 데 와본 적이 없으니 여자 손님도 받는구나 하고 아, 일행이 있어요. 제가 찾아볼게요. 라며 룸에 붙어있는 조그만 유리 너머를 보며 남편과 선배가 있는 방을 찾아다녔습니다. 잠시 후 남편이 해벌쭉하고 웃는 얼굴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심호흡을 여러 번 하고 결단을 내리기로 하고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여기가 회사야? 야근하는 곳이 여긴가 봐? 이 나쁜 자식아? 각서 쓴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술집에 기어 나와? 자기야, 여긴 어떻게 알고 왔어? 그게 말이야. 남편은 당황했고 동업자인 선배는 더 당황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당신 사무실 다녀왔는데 왜 회사가 사라진 거야? 도대체 당신 어디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돈은 어디서 벌어오는 거냐고! 그때 룸사롱 여자가 저를 보며 비웃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건 술집 여자들의 나이가 대부분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게다가 외모도 평범한 아줌마 같은데 어떻게 이런 데서 일을 하고 있는지 이해되지 않았어요. 이윽고 비웃던 술집 여자가 말을 꺼냈습니다. 돈을 어디서 버냐니? 정마담이 여기 선수이자 주인인데? 뭐라고요? 마담 선수? 저는 도통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여자가 말을 이었어요. 순진한 아가씨네. 아니, 순진한 마누라지. 여긴 룸사롱이 아니라 아빠방이라는 데야. 쉽게 말해 남자들이 여자 손님들을 접대하는 호스트바라고 생각하면 돼. 자기 남편은 여기 마담이고 벌어다 주는 돈이 어디서 난지는 말 안 해도 알겠지? 그때 알았어요. 가게 입구에서 웨이터가 저에게 일행 있냐는 질문을 왜 했는지 말이죠.
또 다른 방에 있는 여자들도 하나같이 늙은 여자들 뿐이라는 게 머릿속에 파노라마처럼 지나갔답니다. 그제야 진실을 알게 된 저는 남편과 직원들을 위해 싸웠던 도시락을 그의 얼굴에 날려버렸습니다. 잠시 후 남편은 김치국물과 간장게장의 국물을 뒤집어 쓰게 되었고, 냄새가 진동하며 술집 여자들이 아닌 손님들로 온 아줌마들이 주랭랑을 쳤죠. 또 남편 선배라는 놈이 몰래 방에서 나가려고 하자 다른 도시락을 그 인간에게 던졌습니다. 나가긴 어딜 나가, 이 사기꾼 놈아! 음식물을 뒤집어 쓴 두 사람은 제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전부 다 말하라고 명령하듯 말했고,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저기야, 미안해. 처음부터 속일 생각은 없었어. 직업을 속인 건 사실이지만 난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했어. 그러니까 돈 벌면 다 당신한테 가져다 준 거고. 자기야,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말 알지? 이것도 엄연한 사업이야. 자기가 이해해주면 안 될까? 맞아요, 재수씨. 우성이가 재수씨를 사랑하는 건 진심이에요. 그러니 이쯤 하고 봐주시는 게 어떨까요? 그이는 처음 저를 만났을 때도 호빠 선수들이 회식하는 자리였다고 했어요. 게다가 대기업에 다니던 것도 거짓말이었답니다. 명함도 미리 만들어 놓고 체계적으로 여자를 꼬시고 다니던 놈이었나 봅니다. 저에게 잘 보이려고 다니지도 않는 회사에 잠시 들어갔다가 퇴근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라네요. 또 남편과 선배가 저에게 보여준 사무실은 선배의 지인의 회사였고, 저를 속이려고 하루 쇼를 한 거랍니다. 또 저에게 가져다 준 돈다발들은 모두 술집에서 받은 팁들을 줬다네요. 진짜 기가 막혀서 환장할 노릇이었죠. 그렇게 모든 사실을 밝히고 자기를 받아달라는데 어떤 정신 나간 여자가 호빠인지 아빠방인지에서 마담과 선수를 하는 놈을 받아들이겠어요. 전 그동안 속은 걸 생각했고 분이 풀리지 않아 남아있는 도시락통으로 남편과 선배라는 인간의 머리와 등짝을 사정없이 내려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순서를 떠올렸고 실행을 위해 그 술집에서 나오게 되었죠. 남편은 무릎을 꿇은 채로 복도로 기어나와 제 다리를 붙잡고 용서해달라고 애원하는데 도저히 용서는커녕 이해도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구두발로 남편의 그곳을 강타해버렸습니다. 술집 선수가 거길 다치면 안 되지 않나? 여하튼 네 인생 종치게 해줄 테니까 기다려라, 정우성. 저는 아수라장이 된 술집을 나와 남편과 사는 집이 아닌 친구의 집으로 향했어요. 친정으로 갈까 했는데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도저히 찾아갈 수 없겠더라고요. 이튿날 이혼 변호사를 찾아가 사정을 털어놓자 가끔 아내가 술집 여자인 걸 알고 오는 경우가 있는데 남편이 술집 남자에서 온 경우는 처음이라고 하더군요. 변호사는 남편이 일하는 술집이 버젓이 있어 증거가 충분하다며 바로 소송을 들어가기로 했답니다. 그리고 몇 주 뒤 법원에서 그이를 다시 만나게 되었고 사기 결혼 혐의까지 인정하게 되어 저에게 꽤 많은 양의 위자료를 줘야 했답니다. 조금 아쉬운 건 그이가 직업만 속인 거라 혼인 무효까지는 어려웠네요. 그렇게 다시 일상을 찾은 저는 아직도 분이 풀리지 않아 변호사님께 다른 거로 고소할 게 없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변호사님은 그 아빠방이라는 곳 말이죠.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술 팔고 접대까지 하니 식품법 위반의 불법 영업으로 문을 닫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박진 씨가 원하시면 제가 대리로 신고해드릴게요. 라고 시원한 대답을 들려주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문 닫게 해달라고 부탁했답니다. 그리고 사흘 뒤 전 남편의 가게를 찾아가자 진짜 문이 닫혔더군요. 그 순간 막힌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을 만끽했고 속아서 결혼한 보상을 조금이나마 받은 것 같았네요. 그리고 변호사가 남편의 소식을 들려주었는데 아빠방이 망하고 저에게 위자료를 줘서 빈털터리가 된 전 남편은 지하 월세방을 살며 아직도 술집 선수로 뛰고 있답니다. 개벌은 남주지 못하고 삶을 연명하고 있다니 한심하기 짝이 없었죠. 이후 저는 남편에게 받은 위자료로 조그만 액세서리 가게를 운영하기 시작했고 새로운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도 저처럼 이혼을 했는데 평범한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에요. 물론 직접 회사에 전화를 걸어 사기꾼인지 확인을 했답니다. 제 골치 아픈 사연을 들어보시니 어떤가요? 제가 사람 볼 줄 몰랐던 잘못도 있지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배우자를 속인 전 남편이 더 대단하지 않나요? 전 아직도 그 인간이 문득 떠오르는데 그때마다 이가 갈리고 우라통이 터진답니다. 새 남자친구를 만나는 걸로 위로를 받고 있어 그나마 정신을 차리고 살고 있네요. 그럼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전이신 분들은 저와 같은 실수하지 마시고 어떤 사람인지 꼭 확인하시고 인연을 맺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사연 잘 들으셨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뵐게요. 이상 사연을 읽어드리는 필립이었습니다.